어, 이어폰을 장착을 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초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맥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19페이지이고요. 패권 행사에서 경제적 보수가 갖는 설득력을 역설한 아리스테이테스의 권고는 강제보다는 동의에 관심을 둔 그람시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분배할 수 있는 경제적 보수 총량의 변화, 즉 경제성장의 속성에 따라 패권 행사의 면모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감속, 정치되는 제로섬 사회인 농업사회에서는 분배할 잉여가 줄어들면서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희생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패권이 행사될 것이다. 농업사회는 잉여가 줄고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동의를 구한다. 농업사회는 그렇죠. 수익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겠죠. 반면 경제성장이 가속하는 포지티브섬, 즉 동반 성장 관계 사회인 산업사회에서는 분배할 수 있는 잉여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산업사회는 분배할 수 있는 잉여가 계속 늘어난다. 양보와 희생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패권 행사될 것이다. 농업사회는 양보와 희생이 따르고, 즉 신분제도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산업사회가 사회 구성 전체가 경제적 이득을 누린다고 적어두셨네요. 이러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패권 행사 방식의 차이는 패권 국가의 사회적 응집성과 패권의 강도의 차이를 보인다. 패권 국가의 사회적 응집성과 패권의 강도.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수동적 동의보다는 경제적인 이익 분배를 통한 자발적 동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패권을 보장한다. 그렇죠. 양보와 희생보다는 순수한 이득을 재분배 받는 게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식이겠죠. 과거 농업 제국이 수동적인 동의와 강압의 힘에 의지했던 것에 비해 강압의 힘, 조선시대 신분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숙한 산업사회는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성숙한 산업사회입니다. 성숙한 산업사회.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패권을 행사하여 국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자발적 동의가 국내의 안정. 패권 행사에서 자발적 동의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 간 관계에서 패권의 형성과 이동에 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업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는 감속하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제한된 양의 잉여를 두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궁극적으로 패권 국가의 국제적인 지도력을 다른 사회에 설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사회와 농업사회가 경쟁하는 근대 이후의 역사는 비록 현실적으로 농업사회의 잉여가 산업사회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지만 그것은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포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설득과 동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 점은 19세기 초반부터 성숙한 산업사회 영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국제관계의 평화를 호소한 것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시장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영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호소한 것. 영국의 평화 호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국이죠. 이동안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경제력입니다. 기술적 우위, 자유시장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한 자유시장 이념 전파한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이 생활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과거 농업 제국식 영토 확장을 추구하고 비아리안계 피정복민에 대해서 폭압적 지배를 강행했던 나치 제국은 주변국을 설득할 수 없었다. 폭압적 지배는 주변국을 설득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한 사회가 패권을 행사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사회의 경제체제가 충분히 경제적 잉여를 생산해내고 적절히 분배하는 능력, 즉 경제의 선순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사회가 패권을 행사하고 보존하는 데는 패권의 조건은 충분한 경제적 잉여 생산과 경제적 잉여와 적절한 분배, 즉 경제의 선순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경제적 잉여와 이 잉여의 분배, 이것은 피지배층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고 이것은 패권을 유지하거나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의 경제체제가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거나 또는 그 사회의 패권이 다른 사회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 사회적,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고 대개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제가 오늘 사실 지금 새벽 4시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또 역시 많은 스케줄과 그런 이슈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피곤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제 목소리가 듣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강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1.5배속 정도로 듣거든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 듯 합니다. 자,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1.5배속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퀄리티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 영상의 시청자는 거의 늘지 않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의 경제체제가 본질적 한계에 직면해 있거나 또는 그 사회의 패권이 다른 사회에 위협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고 대개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패권의 위협은 전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패권을 쥐고 있는 사회는 전쟁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패권 세력에 도전하는 다른 사회들은 전쟁을 통해 패권국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동시에 자국 경제체제의 힘을 기르려 하기 때문이다. 패권 도전국은 전쟁을 통해 패권의 기반을 파괴한 동시에 자국 경제체제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패권 G2가 생각이 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권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전쟁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이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건축적, 기술적, 시스템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 사회 문화적 손실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전된 문명 국가에 대부분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잃을 것이 많은 나라. 따라서 전쟁은 경제의 선순환에 복귀하는 경제적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패전, 즉 전쟁의 악순환은 전쟁은 경제 선순환, 경제 수단. 승자는 경제 발전을 이루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처럼 패전, 즉 전쟁의 악순환은 1789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클라우제비치 말처럼 전쟁은 정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경제 연속이기도 하다. 전쟁은 경제 연속. 강대국의 흥망을 논한 역사가 케네디도 강대국의 경제적 흥망과 군사대국으로의 성세는 결국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경제와 군사의 아주 밀접히. 여기 결국은이라는 단어로 되게 두껍게 적으셨는데 여기 부분을 경제와 군사력, 정치 경제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듯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에서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패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며 그러한 비밀은 간명한 이론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 이 책에서 핵심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책의 핵심이 딱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을 탈고하시고 이 책의 핵심을 패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다. 패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죠. 상대를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패권이란 헤게몬이란 결국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 그렇다면 타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경제와 전쟁의 선순환이며 그러한 비밀은 간명한 이론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개념의 정의에 대해 부연 설명할 것이 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역사 속의 다양한 패권국들, 즉 고대 중국의 진왕조, 서양 고대의 로마, 근대 이후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제국으로 칭할 것이다. 농업사회의 패권국을 농업제국, 상업사회 패권국을 상업제국, 네덜란드, 산업사회 패권국, 영국을 산업제국이라 칭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이러한 명명법은 옳은가? 이 책에서 사용한 제국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무엇인가?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며칠이죠? 오늘 9일 04시 16분. 너무 많이 피곤한 관계로 내일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갈무리 하겠습니다.